지연아, 응? 트레이너 고르는 팁 있으면 좀 알려줄래? 지금 말한 거는 나 이제 주변 지인들도 나한테 많이 물어봤던 건데 사실 뭐 100% 최고의 선생님은 거의 피플짐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사실 내가 그냥 PT 받으러 갔는데 일반적으로 막 물어볼 거야. 시간대나 뭐 운동 목적을 물어보는데 그냥 건강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거나 두루뭉실하면 위에서도 생각보다 그냥 수업이 없는 선생님한테 배정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너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뭐 목이 너무 아프다거나 혹은 뭐 고관절이 너무 불편하거나 그런 목적 때문에 PT를 받겠다고 하면 이제 조금 검색해 봐서 그런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센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고객들을 많이 케어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을 지정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혹시 내가 선생님까지는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부류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센터를 찾으면 너가 그래도 딱 이제 문의를 할 때 그냥 저 PT 하고 싶어요 하는 것보다는 오래 앉아있으면 좀 고관절이 불편해서 그런데 이런 걸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마 그래도 그런 트레이닝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선생님을 배정해 줄 거라서 그렇게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자격증이 좀 많다거나,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이 옛날 글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근속이 좀 긴 친구들을 선택하면 이제 그래도 트레이너가 좀 발전할 수도 있고 갑자기 PT 받는 도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변경될 확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주면 너가 우선 어떤 것 때문에 PT 받고 싶은지를 좀 정리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그래도 보면 조금 계속 자격증을 따오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그 센터에서 좀 오래 근무하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해보면 그래도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말하겠다. 트레이너를 딱 봤을 때 상담할 때 오른쪽 바지 혹은 왼쪽 바지 무릎 쪽이 좀 해져 있는 선생님, 진짜 잘하는 선생님, 이건 트레이너는 공감할 텐데 한번 바지가 해져 있는지만 잘 봐도 최소한 기본은 할 거야. 명심해. 무릎이 해져 있어야 돼. 만약에 수업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수업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등록되어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한테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쪽 위쪽 관리자한테 말해야겠지. 뭐 사장님이나 혹은 매니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드려보고, 그래도 좀 지지부진하면 트레이너를 변경하거나 이제 환불받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1년의 과정들을 하는 동안 생각보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가 돼. 누구나 좋아하진 않잖아. 그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일반적으로 이제 PT를 등록하러 가면 섹션당 금액이 처음에 많이 횟수를 등록할수록 해당 단가는 저렴한 게 모든 피트니스의 공통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센터마다 추천해주는 개수도 있을 거야. 몇 개월 할 거예요? 3개월 뭐 하면 30회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데, 처음에 일부러 제일 낮은 횟수를 선택하는 거야. 뭐 10회든 혹은 5회가 있으면 5회든 해보고, 너가 하다가 마음에 들면 추가로 연장해서 횟수를 늘리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 있던 그런 과정들을 좀 겪지 않는 나름 방법일 수도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지만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 그러면 헬스장에서도 PT를 받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피플짐처럼 1대1 PT 전문 센터에서 PT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나아? 약간 재밌게 얘기하면 우동을 먹고 싶을 때 우동 전문점에 가는 거랑 그냥 분식점에서 우동 파는 우동은 사실 비슷하지. 하지만 우동 전문점은 뭔가 달라. 그 우동 전문점은 조금 희소하고 찾아가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동네에 있는 그냥 분식점에서 우동 먹었을 때는 되게 쉽게 접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한번 설명해주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 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공간이 조금 넓고 뭐 편의시설, 뭐 샤워장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조금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뭐 주차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헬스장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뭔가 유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계속 공부하는 선생님보다는
매출을 잘 높이는 선생님이 대우받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렇다고 매출을 높이는 선생님이 수업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커스 자체가 매출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거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PT샵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PT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PT 상품이 재등록이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PT샵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스장에 있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나으려고 자격증도 따고 뭐 세미나도 가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을 배우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서 한번 정리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 조금 편의성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전문적이고 내가 평범하지 않은 몸이야, 어디 불편한 데도 좀 많고 이러면 PT샵에서 수업을 받고 헬스장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